374페이지의 중간 3번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볼게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제 판례가 인정했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 이게 지금 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입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 여기서 포인트는 처분 당시라고 하는 요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다. 동일인. 그래서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첫 번째 거를 못 채우게 되면 첫 번째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은 관법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처분 당시란 어떤 거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매매로 처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여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로, 공유물 여기서 말하는 공유 토지죠. 공유 토지 분할로 인해 가지고 이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 경매입니다. 강제 경매. 그 다음에 그 대물 변제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대물 변제. 자, 그래서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공유토지 분할이라든가 강제경매, 대물변제 등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일단 동일인이었는데 이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달라졌다는 겁니다. 매매, 증여, 공유, 토지 분할, 강제경매, 대물경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겁니다. 매매나 증여나 공유토지 분할이나 강제경매라든가 대물변제 등으로 인해서 원래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었는데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관습법상 그럼 누구한테 관법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줄여서 관법지라 부르는 건데 이 관법지를 누구한테 줄 거냐 그랬을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누구한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관법지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게 임의 규정입니다. 관습법상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제 특약.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지금 사례로 한번 봐드릴게요. 자, 토지가 토지하고 건물이 같은 사람 겁니다. 토지도 갑 거고 그 다음에 건물도 갑 겁니다. 두 개가 갑 거예요. 그래야 동일인이 되겠죠. 동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매매로 팔렸다라고 해볼게요. 매매로 팔렸다. 토지가 팔렸는지 건물이 팔렸는지 팔렸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병에게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병에게 매매로 팔았습니다. 매매로 팔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제 이 건물이 내 건데 지금 토지가 당신한테 팔렸으니까 그럼 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있는 거죠. 이제 같은 사람 거였는데 토지가 팔렸으니까 토지는 병 거, 건물은 갑 거, 그럼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지금 남의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남의 땅 위에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달달이 10만 원씩 내겠다, 50만 원씩 내겠다, 30만 원씩 내겠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계약을 했다고요? 임대차 계약. 그래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토지를 팔고 토지 소유자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뭐로 보느냐? 관법지 포기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뭐로 본다고요? 관법지 포기. 관법지 포기야.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거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토지를 병한테 팔면서 건물 철거해 주겠다라고 철거 특약을 했습니다. 무슨 특약을 했다고요? 철거 특약. 건물 철거 특약을 해주세요. 그럼 현재 관법지는 어디다 발생하냐면 건물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어디에 발생한다고요? 건물에. 근데 건물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해주거나 그 건물을 철거해주겠다고 토지를 팔면서 건물 철거 특약을 해보게 되면 둘 다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건물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이 관법지에 대한 포기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나 이거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법정지상권은 법에서 인정한 거고 관법지는 판례가 인정한 건데 그러면 이것은 지료가 유상이다, 무상이다. 응?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민법은 무슨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어요?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원리요? 공평. 아니 이 건물을 철거를 안 하고 쓰게 해줬으면 고맙다고 사용료를 내야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쓰게 해줬잖아요. 지금 토지가 팔려가지고 병이 지금 토지 소유자가 됐죠. 그럼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지금.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를 안 하게 됐으니까 고마우니까 사용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게 공평하지. 법인을 자꾸 애우려고 드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이니까 공평해야 돼. 공평의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 그러면 철거를 안 하고 쓰게 해줬으면 고마우니까 사용료 내야지.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나 다 뭐라고요? 유상이야. 다 유상. 지료 내야 돼. 지료 유상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 지료 2년 연체하면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소멸한다 안 한다? 하죠. 지료를 연체하게 되면 2년 연체하면 소멸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법지든 법정지상권은 영구무한하지 않아요. 지료 연체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료를 갖다가 2년 연체하면 법정지상권, 관법지 다 소멸하면서 2년 연체하면 안 돼요. 2년 연체하면 소멸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 지상권이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법지나 법정지상권 연체하면 안 된다. 지료 연체하면 안 되고. 근데 지료가 유상인데 이건 뭐 하라고 되냐면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료를 어떻게 정한다고요? 협의해서 정하라고 돼 있어요. 협의해서.
협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건물 소유자는 적게 내려고 할 거죠. 그 뭐 인지상정이 뭐 누구나 다 뭐 저부터도 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협의해야 되는데 이 협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서로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건물 소유자는 적게 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가 협의해서 정한다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법원에다가 청구합니다. 지료를 얼마로 하면 될까요? 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됐다. 협의 성립 안 되면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법원에다가 지료 얼마로 할까요? 법원에다가 결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거 지료를 결정해달라고 청구해요. 법원에다가 결정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이 이거 뭐 법원까지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지. 자우지간 협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청구하면 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 갖고 지료를 안 준 거는 연체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지료를 줘? 못 주지. 그래서 못 준 거는 연체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 그러면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료를 갖다가 그러면 1년치 선불로 해가지고 1,000만 원 줘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안 준 거 있으면 한꺼번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가고 1년치 밀렸을 수 있죠. 1년치 밀렸어. 법원에서 그래서 1년 토지 사용료 1,000만 원으로 해라. 지료 1,000만 원 이게 됐습니다. 지료는 선불입니다. 임대차는 후불이죠. 임대차는 후불입니다. 다시 한번 임대차는 법에 후불로 되어 있습니다. 후불로. 근데 어떤 경우에 임대차 계약해 보면 선불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협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임대차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이거 아직도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계약법이야. 다시 한번 이거는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고요?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은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채권법 계약법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법 규정보다 뭐가 우선해요? 특약이 우선해요. 다시 한번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법은 후불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하면서 선불로 한다. 그래서 매월 1일 납부한다. 한 달 사용료를 맨 뒤에 내는 게 아니라 먼저 1일 날 납부한다라고 하면 1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 달 쓰고 난 다음에 30일 날 납부한다 그러면 후불이 되는 거고. 근데 법에서는 후불로 돼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쓸 때 매월 1일 선불로 납부한다. 이렇게 되면 선불이 되는 거야. 왜? 이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 규정보다 특약이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럼 1일이 선불이 됐으면 매월 1일이 그냥 선불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법원이 지금 결정을 해 주게 되면은 그럼 연체된 거 연체로 잡지는 않지만 그러면 밀린 거 싹 한꺼번에 다 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안 내면 그때부터 그것도 연체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000만 원 내라 라고 해서 선불로 결정이 났는데 이게 이제 1년치만 내고 안 냈다 그러면 바로 1년이 연체가 바로 되는 거예요. 1년치 앞에 안 낸 거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연체되면 바로 법정지상권 관법지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을 해서 봤고요. 그 외에 판결이 이게 지금 관법지는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관습법상 법정에서 관습법이 뭐라 그랬다고요? 판례. 판례니까 수십 개가 있단 말이지. 수십 개의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면서 그때 나올 때마다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엑스토지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계약에다가 환매 계약을 했습니다. 5년의 환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갑이 지금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소유자인데 이거를 도로 사와야 되니까 갑이 뭐가 되냐면 환매권자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파른 토지를 도로 사온다고요. 되사올 사람이 누가 된다고요? 환매권자. 그럼 매도인이 도로 사와야 되니까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년 안에 지금 환매권 행사한다고 5년에 환매권이 붙어서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을은 일단 등기가 넘어오고 점유도 넘어왔으니까 을이 이게 자기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째 될 때 환매권 행사를 했습니다. 환매권을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자동으로 백해서 돌아와 버립니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권 행사와 동시에 소유권이 뭐였다고요? 백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죠. 토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을. 그랬을 때 요 경우에는 관법지가 발생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관법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지금 매매니까 관법지가 적용돼야 되는 거 맞죠? 저기 써놨잖아요. 저기 관습법상 보면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가 오는데 처분은 어떤 거냐? 매매, 증여, 공유토지 분할, 강제경매, 대물변제가 처분 사유인데 그 처분에 지금 매매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매매. 그러니까 이 경우에 관법지가 성립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성립하지 않는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을이 지금 이 토지다 건물을 지을 때 토지에 대한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뭐가 붙어 있으니까 환매권. 도로 사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안 사갈 가능성도 있지만 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 돈 쓰고 나서 돈을 이 매매 대금 다 쓰고 나가지고 환매할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갖고 환매권 행사에 도로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아직 5년 안에는 아직 소유권 취득이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 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저기 맨 꼭대기 1번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꼭대기 1번이 뭐예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고요? 동일인권. 그 동일인의 요건을 충족을 못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경우는 환매권 행사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 경우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관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판례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판례만 일단 몇 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이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든 또는 관법지가 붙어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건물 자체가 법정지상권이랑 관법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신축을 하거나 중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을 했다 이 말이죠. 법정지상권 관법지가 붙어있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을 했다. 잠깐만. 어떻게 법정지상권이 지금 이거 지금 건물이란 말이지. 이게 현재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법정지상권 관법지가 붙었는데 어떻게 지금 신축한다는 소리야 이게. 아직은 건축법 아직 안 나갔죠. 공법 2월 달에 건축법 듣고 지금 4월 달은 건축법 아직 안 나갔죠. 그러니까 아직 뭐 모르시는 건 당연하니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라고 해봅시다. 500제곱미터인데 건물을 철거하고 해체 후에 다시 500제곱미터로 다시 지었다. 그럼 뭐라 그래? 개축이라 그래. 개축. 뭐라 그런다고요? 개축. 그래서 철거 해체 후 종전규모 동일한 면적 범위 내에서 다시 짓게 되면 뭐라 한다고요? 개축. 근데 이왕 철거 후에 다시 짓는데 뭘 종전규모로 지어? 그러면서 이거를 종전규모를 초과해서 800으로 줬다. 그럼 종전규모가 초과됐죠? 이렇게 초과된 것은 신축이라 그래요. 오케이? 이게 시험 문제야 공법에서. 자, 뭐 지금 뭐 공법 시간 아니니까 논외로 하고 놀라지 말고 자, 그건 논외로 하고 자, 중요한 거는
관법지나 지상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을 하더라도 이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자, 판례가 그래, 판례가. 다시 말합니다. 법정 지상권, 관법지가 붙어 있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을 하더라도 관법지나 법정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잠깐 500제곱미터가 종종 규모인데 500제곱미터가 종종 규모인데 지금 800제곱미터니까 300을 초과했죠? 예. 요 300제곱미터를 뺀 500제곱미터만 일단 그대로 관법지나 법정 지상권을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축을 했다. 500인데 200을 증축했다라고 했을 때 증축된 200은 인정을 하지 않고 원래 있던 500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개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개축은 철거 후에 다시 지었는데 다시 지었을 때 기존 면적 범위 내에서 다시 지었다 하더라도 관법지나 법정 지상 그대로 인정된다. 철거 후에 다시 500 지었으면 그대로 500이 다 되는 거고 500을 넘어가면 800이 됐죠. 그럼 신축됐으니까 500까지만 인정하고 300 넘어간 부분 요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재축했다. 재축은 뭐야? 재축은 좋았어. 제대로 돼 있네. 천재지변에 의해서 건물이 멸실 훼손돼 가지고 다시 지은 거예요. 그랬을 때 종전 범위 내에서 다시 지었으면 500만큼만 인정하고 초과해서 800을 줬으면 300이 초과됐으니까 300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지가 붙어 있는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이전을 하더라도 그대로 종전 범위 내의 것만 뭐 한다고요? 인정된다. 신축, 개축, 증축, 이전됐다 하더라도 관법지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사항 받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법정 지상권이나 관법지를 갖다 취득을 할 때는 187조에 의한 취득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지만 팔아먹을 때는 승계 취득으로 넘어가니까 등기를 뭐 한다고요?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간 사람은 건물을 등기를 몇 건 해야 된다고요? 2건. 건물을 등기를 2건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자, 프린트와 관련해서 6번 문제를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자, 거기 6번을 좀 보겠습니다. 6번. 관습법상 법정 지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몇 번이 옳습니까? 오늘은 답 보고 컨닝도 안 하는 거야? 왜 안 불러? 자, 몇 번? 자, 이거 5번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처분 당시가 아니라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한다. 아니죠. 저기 좀 뭐라고 써놨어요? 저기 처분 당시부터 동일인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원시적으로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게 되는데 자,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례가 많아서 지금 그런데 요 자리가 지금 법정지사권 쓸 자리라 내가 여기다 지금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법정지사권 쓸 자리라서 요거를 지워도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겠죠? 등기 2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등기도 아니 여기 또 문제로 나와서 이게 문제로 나올 거라 이게 또 다른 소리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지금 토지가 갑 겁니다. 토지가 이게 갑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지 위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럼 이 땅 위에 지금 임차인이나 또는 전세권자가 토지 전세권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임차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까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차인이 있는지, 지상권자가 있는 건지, 전세권자가 있는지 뭔지 이자들이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거죠? 임차인 거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 건물이잖아요. 토지 소유자 과는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싸잡아서 을이라고 해봅시다.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임차인 전세권 지상권자가 이 신축된 건물을 이걸 갖다가 토지 소유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죠. 이거 넘겼잖아 지금.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뭐라고요? 동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지를 갖다가 이 상태에서 지금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죠. 그럼 문제가 왜 틀리냐면 원시적으로 동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 건물이 처음부터 값거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동일이라 그러면 처음부터 이 건물이 처음부터 값거여야 되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값것이 아니고 이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건물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건물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됐어. 그래서 처분하려고 했을 때 이 처분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두 개 다 값것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처분 당시에 동일인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적 동일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라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처분 당시. 그래서 원시적 동일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에 동일인일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침은 원시적으로 동일인이다. 아닙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366조의 법정지상권 모두 건물의 사회적 효용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에서 당사자에 의해서 포기될 수 없다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포기될 수 있죠. 저 임의규정 저 3번에 써놨잖아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관법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규정이라 배제 특약에 따라 포기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나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바로 관법지는 뭐가 된다고요? 포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법정지상권 여기다가 쓸 건데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돼요. 다시 조금 있다가 요 자리에 쓸 건데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포기가 안 돼요. 근데 관법지는 무슨 규정을 써놨어요? 임의규정. 그러니까 배제특약에 따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2번 문제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배제특약이 돼서 포기할 수 있지만 조금 있다가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라서 포기가 안 돼 이거는. 그래서 2번 문제가 성립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잠깐만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받지 않았으면 소유권은 없죠. 대금을 아무리 쳤다 하더라도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법상 벌써 신청한다. 아니네. 그럼 다시 되돌아갈 당시에는 토지와 소유권이 동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 땅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 대금을 아무리 다 줬다 하더라도 등기를 받지 않은 이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는 이 요건을 충족은 못했죠. 이거 동일인 첫 번째 요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관법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동일인 첫 번째 요건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관법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 환매특약. 나왔다 환매특약. 환매특약이 된 나대지의 매수인이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였다가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로 나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했습니다마는 환매특약에 따라서 5년짜리가 붙어 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지었는데 아직 5년 동안은 자기 소유권 토지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었고 환매권 행사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가 달라지면 건물 지을 당시에 을에게는 소유권이 없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이 동일인이라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정지상권 발생 안 한다. 5번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증축된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여기 봐요. 지금 법정지상권 관법제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증축을 했다. 그러면은 증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700제곱미터를 증축하면 200이 증축됐죠. 그랬을 때 500까지는 그대로 인정되고 200은 관법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증축된 부분은 철거 청구는 안 돼요. 그대로 500까지는 인정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로 200을 올려지었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건 500까지만 인정되고 그 다음에 200은 철거 청구는 관법지가 인정되지 않을 뿐
철거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증축했다고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고 법정지상권 관법지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500까지는 원래 있던 건물 종전 건물의 면적이 500이기 때문에 500은 그대로 인정되고 지금 새로 지어서 200을 올려줬다 하더라도 200은 관법지가 인정되지 않을 뿐 철거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다. 자, 이제 법정지상권 가보겠습니다. 자, 366조의 법정지상권인데 요 법정지상권은 요거는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 단어는 설정 당시라고 하는 요 단어가 가장 핵심적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를 설정했느냐?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뭘 설정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저당권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실행됐다. 무슨 뜻일까? 경매가 진행됐다. 다시 한번 저당권이 실행됐다. 무슨 뜻이라고요? 경매가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당권 실행, 즉 경매가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을 때 마찬가지로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 이게. 누구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거다. 이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라 포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지료 유상인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4번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차 하면 안 되고 협의해서 정하고 이거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다가 결정을 청구한다. 그래서 내용은 좌동입니다. 내용은 왼쪽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지상권이니까 이것도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팔아서 승계 취득으로 넘어갈 때는 뭐 했나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취득은 187조가 적용되니까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걸 취득 상태에서 팔아먹으려면 187조가 등기하여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하여야 한다는 때문에 등기해서 넘겨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문제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5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옳아요? 말을 못합니까? 자, 1번부터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 취득한다. 여기 보세요. 승계 취득은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승계 취득은 그러니까 승계 취득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라고 관법지를 취득하는 건 등기가 필요 없지만 이걸 팔아서 승계 취득하게 되면 법정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해야 취득을 하죠. 승계 취득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등기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옳은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있다. 여기 칠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관법지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를 팔면서 그 토지 소유자는 이제 병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제 건물은 자기 거고, 그럼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철거를 해주든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을 해주는 순간 관법지는 뭐 했다고요? 포기한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포기가 있다 볼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받은 법정 잠깐만 그러면 이게 토지 이전을 안 받은 상태다 그러면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관법지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건물 지을 때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동일이니?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은 개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소멸한다. 여기 보세요.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있는 상태에서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을 하더라도 이 법정지상 관법지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근데 소멸한다. 틀렸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이다.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을한테서 병이 이 관법지가 붙어있는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지금 병이 지금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먼저 해왔습니다. 잠깐 지금 승계 취득인은 등기를 두 건 하라고 했죠. 근데 아직 못 지고 계속 있었는 거예요. 등기 이거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등기를 두 건 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고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못 해왔어요. 왜 못 해왔을까? 지금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을이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관법지를 취득을 할 때 등기를 안 하고 취득했죠. 그러면 을이 지금 현재 법정지상권 관법지가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 등기 없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을은 지금 이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법정지상권 관법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해. 이게 법정지상권 관법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넘겨줄 을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빨리 받아올 수가 없어. 이 사람이 건물은 등기가 나 있으니까 바로 이전 등기하면 돼. 을 앞으로 등기가 나 있으니까 바로 건물 이전 등기는 된다고요. 근데 관법지나 법정지상권은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등기가 안 돼. 왜? 자기가 그냥 취득만 했을 때 취득은 등기 없어도 취득이 되니까 그냥 안 하고 멀쩡히 있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야. 그 등기가 안 돼 있네. 이거는 당연한 거야. 나부터 등기 잘 안 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내버려둔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되는데 판 사람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냥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건물 이전 등기 했으니까 병이 이 건물 점유했죠.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야? 갑 땅이네. 그래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잖아. 토지 소유자가 갑이야. 그러면 병은 남의 땅 위에 있어. 그럼 병이 지금 이걸 사갔으니까 건물 이전 등기를 해갖고 점유도 넘어갔으니까 병이 목적 건물을 점유했습니다. 그럼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점유했죠.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나요? 사용료 내야지. 사용료가 부당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료가 뭐라고요? 부당이득. 차임, 지료, 월세 내야 되는데 그게 부당이득이니까 그거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점유 사용함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뭐다? 부당이득이다. 맞네. 부당이득으로 그럼 내야지 이제. 그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쉬워. 어려워? 이거 어떻게 알아? 최근에 시험 문제 스타일은 이론형 지상권은 잘 안 나오고 이렇게 관법지 아니면 법정지상권 실무형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잘 발생이 안 되니까 강제로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는 판례로 발생하는 거고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해서 강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저 계약을 안 해도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상권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도 계약에 의해서는 요즘 지상권이 잘 발생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도록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나 관법지 쪽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근데 요거는
실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다소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하고 계속 할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좀 뼈대는 다 잡아놨어요. 가장 중요한 뼈대는 관법지는 처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고 법정기상권은 설정 당시 동일인이어야 된다. 이 동일인을 까먹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첫 번째 단추가 딱 안 끼워지면 이미 문제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단추를 못 끼워갖고 문제가 엉뚱한 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처분 당시 동일인, 설정 당시 동일인 이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다 잘 껴야 돼요. 문제가 요게 동일인이냐 아니냐를 잘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지역권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